우리는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카톡 단체방이 몇 개는 있어야 하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어야 하며 생일이면 메시지가 쏟아져야 정상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는데도 외롭고 연락하는 친구는 많은데 마음은 늘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전혀 외롭지 않고 친구 수는 적지만 훨씬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진짜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외로운 것도 힘든 상태도 아닌 혼자 있는 그 자체가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고독 자체가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해 합니다.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도파민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엄청난 도파민을 얻습니다. 웃음, 에너지 교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활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이 더 민감합니다. 최적의 자극 수준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크게 틀어야 신이 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감정을 충분히 느낍니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곳은 깊은 사고와 자기 성찰, 복잡한 문제 해결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뇌 안에서는 성찰과 창의성, 정신적 처리 과정이 동시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는 싫지 않지만 시끄럽고 번잡한 환경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많은 식당이나 붐비는 지하철, 북적이는 거리를 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들에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 회의나 북적이는 카페에서 나오기보다는 샤워 중이거나 혼자 산책할 때 모두가 잠든 새벽에 문득 떠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혼자 걷는 산책 시간을 가장 중요한 사고의 시간으로 여겼고,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 주간을 만들어 외부와 완전히 단절한 채 혼자 사색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 역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뼈대를 혼자 있는 시간에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심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지만 반대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회복됩니다. 퇴근 후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에너지 회복을 돕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안 만나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혼자 할 일이 많습니다. 혼자 있어도 시간이 잘 가고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휴식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몰입할 때 굳이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집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있을 때는 타인의 시선이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각이 훨씬 깊어집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정리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율성과 통제감이 더해집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은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 통제감은 불안을 낮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비교적 건강합니다. 내면의 대화가 과도한 자기 비난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극 없이도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줍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소비가 따르는데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소모를 회복하는 구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쉬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말에 약속을 잡기보다는 집에서 쉬고 정리하고 아무것도 안 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잦은 만남보다 안정적인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삶의 환경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어릴 때는 학교나 학원처럼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사는 지역도 달라지고 생활 리듬과 책임, 관심사도 각자 달라집니다. 그 결과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고 관계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관계를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지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관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과 기질에 더 잘 맞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 말이 굳이 설명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점점 버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꽤 좋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인간관계의 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아야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소수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더 정상이고 누가 이상한 게 아니라 각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대체로 100명에서 50명이며 실제로 깊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는 약 30명 안팎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방식이 나의 기질과 삶의 리듬에 맞느냐입니다. 친구가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친구의 수가 다를 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고 할 일이 많고 독립적인 사람은 친구가 적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친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친구가 적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편안하고 할 일이 많다면 친구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에너지를 얻는다면 친구를 많이 만드세요. 둘 다 괜찮은 삶입니다.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